네, 탐나는 제주 월요일 코너죠.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이달의 주제, 제주 도민이 함께 즐기는 베라벨 책 문화입니다. 어제 막을 내린 제주 독서대전에서 소개된 그림책 2권 가지고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3 제주 독서대전이요. 27일부터 어제였었죠. 29일까지 해서 제주시 우당 도서관과 그리고 또 국립제주박물관 일대에서 아주 성황리에 또 막을 내리게 됐었는데요. 지락지락 책이 열렸네라는 주제로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지혜와 슬기를 익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북콘서트와 공연, 또 북페어와 전시, 체험 행사 등 프로그램이 정말 풍성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책 기획 전시에서 선보여졌던 그림책 가운데 모지의 작가의 나의 사랑스러운 할머니와 또 다비드 칼리의 인생은 지금이라는 이 2권의 책을 이 시간에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제주 독서대전에 많은 책들이 이제 선보였을 텐데 그중에 이 2권을 선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 권씩 좀 차례차례 좀 예. 이제 들춰보고 싶은데요. 먼저 모지의 작가의 그림책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지의 작가는요, 사실 신의 그림책 작가로 이 책이 첫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표지부터 신이 답지 않게 정말 따뜻한 그림체가 물씬 풍겨지는데요. 책 속으로 좀 들어가면 이 주인공은 수지라는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수진의 가족이 먼 길을 달려서 할머니 집에 도착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빨간색 지붕이 돋보이는 할머니네 집에 도착하니까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바둑이입니다. 마당에서 수지를 반겨주면서 폴짝폴짝 신이 났는데요. 할머니도 나와서 수진애를 반겨주곤 하죠. 그림만 봐도 그 할머니 댁, 시골집 할머니 댁이 딱 그려집니다. 귀여운 반려견과 함께 반가움에 한달음에 달려 나왔을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데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어릴 때도 있으셨던 분들 굉장히 포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험과 함께 그리고 또 이 그림체와 색감이 사실 너무 따뜻해서 네. 몰입도를 더 높이게 되는데요. 수지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돼서 더 몰입도가 높기도 합니다. 마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릴 적에 우리네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의 이야기 같기도 해서 이야기 속으로 빠르게 끌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그림책입니다. 수지가 착한 일을 하면요. 할머니는 부엌 천장에서 사탕을 꺼내주시곤 했는데요. 이제 수지는 제법 키가 커져서 의자를 디디고 올라가서 할머니가 꼭꼭 숨겨둔 사탕을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지는 할머니가 장에 갔을 때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할머니가 화장도 하시고 또 예쁜 옷을 갈아입으시고요. 머리도 곱게 빗어서 장에 가기 때문인 거죠. 수지도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예쁘게 가장 예쁜 할머니의 옷을 입고 나갈 채비를 같이 하는데요. 또 할머니가 아끼는 텃밭에 가서 한참을 시간을 보내다가 방에 와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할머니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와 또 장에서 사온 재료로 요리를 하실 때마다 수지는요, 할머니 방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거든요. 네, 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할머니와 수지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이 수지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할머니를 향한 수지의 사랑도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따뜻해서 네. 훈훈하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요, 아주 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중간에 좀 이야기를 보시면요, 할머니의 오래된 화장대를 소개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수지와 할머니가 화장대에서 아주 정답게 노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반대편 그림을 보시면요, 화장대 거울에 비춘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네. 나옵니다. 물건을 옮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수진애는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곳 할머니의 집을 찾은 거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는요, 이 공간에서 할머니와 정답게 시간을 보냈던 이 어린 수지가 할머니를 기억하는 장면이었던 건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알게 된 순간 좀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수지가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수지야 하고 부르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현실 장면으로 전환돼서 묘사가 시작됩니다. 아니, 어린이 동화책답지 않은 반전이에요. 따뜻한 이야기라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는데 완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입니다. 완전 슬픈 반전이 또 뒤에 있었네요. 그렇죠. 사실 이 수지와 비슷한 이런 유년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어떤 장면에서 좀 울컥하는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엄마의 부름에 이 수지가 마당에 나가 보니까요. 그곳에는 할머니의 물건이 잔뜩 모여져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울먹이는 수지에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할머니께 보내드리고 싶은 물건을 스스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할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릴 그런 시간인 거죠. 수지는 할머니와 텃밭에서 땄던 채소, 그리고 할머니가 사랑했던 들꽃들을 가져오고요. 또 할머니가 장에 갈 때 아껴 입었던 옷가지와 함께 수지가 할머니와 즐겁게 놀았던 그런 장면을 담은 그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물건들이 모두 하늘에 있는 할머니에게 가 닿기를 바라면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태우게 되는데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그리고 하늘에 닿을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하늘을 같이 쳐다보게 됩니다. 수진에는 이렇게 바둑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이렇게 추모하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거 참 슬픈 일인데 그래도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 덕분에도 수지가 잘 보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되게 많이들 울컥울컥 하시는 네. 책이다라고 꼽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이별은 사실 누구에게나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어른들이 보시면 아마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좀 눈시울이 많이 붉어지실 텐데요. 누군가의 이별이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고통에, 이 슬픔에 조금 더 많이 머무르기보다는 사랑했던 누군가를 즐겁게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이분들을 좀 이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아유, 저도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던 저희 돌아가신 또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자녀가 이제 있으시다면 이 죽음과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좀 설명하기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책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책은요. 책 속의 제주에서 흔해 빠진 이야기는 싫어라고 이제 그림책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작가죠. 볼로냐 라가치성 수성작에 올랐던 다비드 칼리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입니다. 인생은 지금이라는 제목인데요. 첫 문장이 드디어 은퇴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이 팡팡 이렇게 느껴지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은퇴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일상적인 듯한 그 대화가 무척이나 인상 깊게 다가오면서 또 마지막엔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기대하는 삶 아닌가요? 은퇴야.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삶이기도 하죠. 은퇴 후의 삶. 네. 은퇴한 노부부의 인생은 지금인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책 첫 문장을 보시면 아마 짐작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남편, 이 할아버지로 묘사되는 이 남편은요, 젊어서 일을 정말 많이 하신 인물이신 것 같아요. 네, 바쁘게 지내셨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느라 모든 것들을 미뤄왔는데 드디어 마침내 은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까지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 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요, 현실 감각이 엄청 높아서 어떤 모험도 하려고 들지를 않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둘의 대화를 보고 있으면 마치 창과 방패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오는데요.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남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요, 여행을 갈까라고 하면요, 아내는 나중에 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남편이 그럼 우리 같이 외국어나 배워볼까라고 하면 이 아내가 뭐하러? 언어 감각도 없으면서 라고 이렇게 철벽을 계속해서 치게 됩니다. 또 남편이요, 나도 요리를 좀 배워볼까 싶어 라고 하면 이 아내가 나 지금 부엌 써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남편의 그런 감정 앞에서 자꾸만 현실을 불러놓게 되는 거죠. 정말 창과 방패라는 표현이 딱이네요. 네. 이제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어린아이 같고, 부인은 이제 현실에 바로 직시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돼. 네. 대화가 무척이나 공감이 가는데 우리 주변의 흔한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를 뚝 떼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책 이름이 인생은 지금이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방어력이 상당해서 네.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감정이 앞서는 남편과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현실이- 이성적인. 네, 현실과 이성이 정말 중요한 이 아내. 과연 이 둘은 남편의 바람처럼 지금 당장의 행복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책 또 끄트머리에 아주 또 행복한 결말이 있는데요.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에게 이것저것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요. 아내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꼭 이걸 지금 해야겠냐면서 매번 나중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많이 낯이 익죠. 부모님은 바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이거 하면서 놀자, 저거 하면서 하고 싶은 게 놀자. 많죠. 네, 예. 맞아요. 이렇게 칭얼대는 일이나 또 나이 많은 부모님은 자식한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지만 자식은 또 현실 앞에서 이 시간에 얽매여서 늘 하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죠. 남편은요, 결국 아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왜 자꾸 내일이래? 인생은 오늘이야. 다 놔두고 가자. 숨이 찰 때까지 달려서 강물에 뛰어들자. 그리고 소리칠 거야. 당신을 사랑한다고. 네, 그러자 로맨티스트인데. 네. 그런데요, 아내가 또 가로왔습니다. 어머. 대체 왜? 라고 또 반문을 하게 와, 되죠. 그럼 좀 그 다음 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해요. 그쵸. 네. 네. 이 아내가요, 남편의 말에 좀 설득이 되는데요. 네.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남편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서로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일이 이유가 필요해. 그러다 시간이 다 가버린다고. 나랑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싶지 않아? 인생은 쌓인 설거지가 아니야.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내는요, 남편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는요, 아내가 남편을 리드하게 됩니다. 아내 역시 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소망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한 거죠. 네, 이렇게 두 건 모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췄다가 이제 좀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독서대전 끝났지만 또 이어지는 행사가 있다고요. 그 행사 소개 좀 잠시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26일부터 선보이는 책섬 제주 산책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11월 말까지요. 22곳의 동네 책방에서 아주 제주도 내 동네 책방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정말 많이 열려져 있으니까요. 네. 독서의 계절에 이 책을 통해서 마음에 좀 양식을 쌓고 싶은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네 책방 자주 놀러 가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축제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